밥 먹고 그냥 누우셨나요? 운동 좀 하셨다고요?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식사 후 단 30분, 이 짧은 시간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이 쓰러지고 일부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행동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40년 넘게 노인의학과 노년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의로서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이 평범한 식사 후 습관 하나로 건강을 잃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행동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 짧은 30분이 심장, 뇌, 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꼭 피해야 할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식사 후 꼭 피해야 할 세 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기 전 식사 후 30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후 30분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 몸은 식사를 하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집중됩니다. 무려 전체 혈액의 25%가 소화기관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다른 장기는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감소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이런 혈류 변화에 몸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율신경계가 즉각 반응해 혈압을 조절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일시적인 저혈압 상태가 되기 쉽고 이것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행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후 즉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후 산책이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식사 직후 운동은 오히려 매우 위험합니다.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집중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에도 혈액이 필요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로 어지러움, 실신,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68세 황 모 씨는 매일 식사 후 바로 아파트 단지를 3바퀴씩 돌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는 신념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15분 만에 시작한 산책에서 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옆동 주민이 발견해 살았지만 뇌경색으로 오른쪽 신체 마비가 왔습니다. 황 씨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 오히려 그를 병상에 눕게 한 겁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이상적으로는 1시간 이후에 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소화 과정을 시작하고 혈류를 정상화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피곤함을 느끼고 소파나 침대에 누워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곤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위산은 식도를 손상시키고 심한 경우 폐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도 관략근이 약해져서 이런 역류가 더 쉽게 일어납니다. 최근 제가 만난 환자 중 76세 이모 씨는 평생 식사 후 바로 누워서 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소화가 잘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만성적인 기침이 시작됐고 결국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식후 누워있는 동안 위산이 조금씩 폐로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 달간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지금도 폐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파에 기대더라도 반드시 상체를 똑바로 세우고 계셔야 합니다. 식사 후 누워있는 것의 위험성은 단순한 소화 불량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식사 직후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목욕탕에 가거나 집에서 샤워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위해 위장과 소화기관으로 많은 혈액이 집중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피부와 근육으로 혈액이 급격히 이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관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고 동시에 심장에는 과도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식사 후 10분도 안 되어 욕조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 응급실로 빨리 이송되었지만 검사 결과 일시적인 심장 허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인은 식사로 인한 소화기관 혈액 집중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목욕으로 혈액순환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런 위험이 더 큽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약해져 있어 급격한 혈액순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식사 후 최소 30분, 이상적으로는 1시간 이후에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시간이면 초기 소화 과정이 진행되어 소화기관의 혈액 집중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몸이 새로운 활동에 적응할 준비가 됩니다. 목욕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미온수로 목욕하는 것이 혈액순환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욕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식사 직후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 변화를 일으켜 위험합니다. 둘째,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은 위산 역류와 폐렴의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식사 직후 목욕이나 샤워는 급격한 혈액순환 변화로 심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를 방해합니다. 이 3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건강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30분 동안은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40년 의료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가장 이상적인 행동은 편안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탁에서 그대로 앉아 있거나 거실의 의자에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소화를 돕고 위산 역류를 방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설거지나 집안일을 하시는데 가벼운 집안일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동작은 복압을 증가시켜 위산 역류를 촉진하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식사 후 항상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습관이었지만 이분은 85세의 고령에도 소화기 질환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천천히 음식을 소화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웃음이 가득한 대화는 또한 소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긴장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프로그램보다는 가벼운 예능이나 다큐멘터리가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산책입니다. 식사 후 산책은 언제 해야 할까요?
가벼운 산책은 식사 후 최소 30분, 이상적으로는 1시간 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이미 초기 소화 과정이 진행되어 위장의 부담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천천히 걷는 가벼운 산책은 오히려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속도를 내거나 경사진 길을 오르는 등의 강도 높은 활동은 식사 후 2시간 이상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만난 한 당뇨병 환자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후에 30분간 가벼운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고 약물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하는 산책은 이렇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식사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건강한 식사 습관은 식사 후 30분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빨리 삼키면 많은 공기가 함께 들어가 더부룩함을 느끼게 되고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식사는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천천히 먹은 사람들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고 소화도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천천히 먹는 습관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어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씹는 동안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음식물과 잘 섞이면서 위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제 환자 중 위장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10분 안에 식사를 마치는 습관이 있었죠. 제가 최소 20분 이상 식사할 것을 권했고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장 통증이 크게 줄었고 식후 불편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식사 시간을 늘린 것뿐인데 말이죠. 둘째, 식사 중 물 마시는 습관에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화 효소를 희석시켜 소화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 전 30분, 식사 후 30분 이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식사 중에는 소량의 물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물로 인해 소화가 더욱 느려질 수 있습니다. 물 대신 수분이 많은 채소나 국을 적당히 활용하는 것이 소화를 돕는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분은 식사할 때마다 큰 물병을 옆에 두고 계속 물을 마셨습니다. 항상 식후 더부룩함과 소화 불량을 호소하셨죠. 식사 중 물 섭취를 줄이고 식전, 식후로 나누어 마시도록 조언했더니 소화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셋째, 식사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기보다는 80% 정도 차면 그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식후 불편함이 커집니다. 과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위산 역류, 혈당 급상승, 심지어 심장에 일시적인 부담까지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위의 탄력성과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훨씬 쉽게 복부 팽만감과 식후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일찍 먹은 사람들이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수면 장애 등의 문제가 적다고 합니다. 특히 수면 전 3시간 이내에는 가급적 식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식사 구성에도 신경 쓰세요. 균형 잡힌 식단은 소화를 돕고 식후 불편함을 줄입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양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사가 좋습니다. 너무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 매운 음식, 탄산음료는 위장에 자극을 주어 소화를 방해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저녁 튀김과 매운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늘 식후 가슴 쓰림과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죠.
식사 내용을 조금씩 바꾸어 튀김 대신 구운 음식으로, 매운 음식 대신 향신료를 적게 넣은 음식으로 바꾸었더니 불과 2주 만에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짠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짠 음식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식사 후 30분은 이미 소화로 인해 혈액순환이 위장으로 집중되는 시간인데 여기에 짠 음식으로 인한 혈압 상승까지 더해지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식사 후 30분 동안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과 이 시간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그리고 건강한 식사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직후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던 습관이 있다면 처음에는 5분이라도 앉아서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점차 그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식사 직후 목욕이나 샤워를 하던 습관이 있다면 적어도 30분 이상 기다렸다가 하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또한 가족 간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 식사 습관이 불규칙하거나 식후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거나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식사 후 안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가족은 78세인 어머니가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항상 소화불량을 겪는 어머니를 위해 가족들이 함께 의논하여 식사 당번과 설거지 당번을 나누어 어머니가 식사 후 최소 30분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의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크게 개선되었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외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바로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쇼핑을 위해 오래 걷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정도 식당에서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거나 주변을 천천히 걷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단순히 소화의 문제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의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청년기에는 몸이 빠르게 적응하여 식후 행동에 큰 문제가 없었더라도 노년기에는 같은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평생 식사 후 바로 누워서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만성 기침과 폐렴으로 여러 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그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평생의 습관이라 바꾸기 어려워했지만 식사 후 최소 30분은 앉아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습관으로 바꾸었더니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식사 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3가지만 피하면 됩니다. 운동하지 않기, 눕지 않기, 목욕하지 않기.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대신 이 시간에는 편안히 앉아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분이 지난 후에야 일상 활동을 재개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분들께 이 내용을 꼭 알려드리세요. 그분들은 이미 오랜 습관이 있어 변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족의 격려와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식사 후 바로 무리한 활동으로 쓰러진 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이 정보를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이제 여러분의 식사 후 30분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식후 30분 루틴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 자리에서 5에서 10분 정도 더 앉아 있으세요. 이 시간 동안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혼자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생각을 하세요. 천천히 깊은 호흡을 몇 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소화를 촉진하고 식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 후에는 거실이나 편안한 공간으로 이동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TV를 보거나 가벼운 독서를 즐기세요. 소파에 앉을 때도 반드시 등을 곧게 펴고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세를 식사 후 최소 30분간 유지하세요. 목욕이나 샤워를 해야 한다면 식사 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하세요. 특히 뜨거운 물보다는 미온수로 하는 것이 혈액순환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아 더 안전합니다. 30분이 지난 후에는 가벼운 집안일이나 산책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